2017년 2월 13일 미국 인디애나주 델파이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2명의 살인사건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동시에 미스터리한 증거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4세의 리버티 저먼과 13세의 애비게일 윌리엄스였습니다. 두 소녀는 학교 휴일을 맞아 델파이의 유서 깊은 모논 하이 브릿지 트레이를 방문했다가 실종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4일 두 소녀는 자신들이 걷던 철교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사유지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참혹했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나 초기에는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리버티 저먼의 스마트폰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리버티는 살해당하기 직전 위험을 직감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범인의 모습과 목소리를 녹화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짧은 영상에는 오버사이즈 블루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철교 위를 걸어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남성이 소녀들을 향해 다운 더 힐, 즉 언덕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저음의 목소리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과 음성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여겨졌습니다. FBI와 인디애나 주경찰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십만 건의 제보가 쏟아졌고 수많은 용의자가 조사 선상에 올랐으나 범인의 윤곽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남성의 인상착의가 너무 흔한 데다 목소리만으로는 특정인을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건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장기 미제로 남는 듯 했습니다. 반전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22년 10월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델파이 현지 CVS 약국에서 근무하던 당시 50세의 리처드 알렌을 유력한 용의자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리처드 알렌은 사건 당일인 2017년 2월 13일 모논 하이 브릿지 트레일에 있었다고 초기 수사 때 이미 스스로 진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현장에서 3명의 10대 소녀들을 보았다고 말했으나 초기 수사관들이 이 진술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수사 파일이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5년 뒤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즉시 리처드 알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알렌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은 그의 소유인 시그사워 49경 권총을 확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탄은 분석 결과 사건 현장의 피해자 시신 사이에 떨어져 있던 미발사 탄환에 남겨진 추출기 마크가 알렌의 권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흔적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알렌이 살인 현장에 범행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물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알렌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두 소녀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자백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알렌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했으며 이후 칼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알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자백은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인디애나주 법원 배심원단은 리처드 알렌에게 제기된 중범죄 살인 및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리처드 알렌에게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30년 선고를 내리며 수년간 이어진 유족들의 고통에 법적 심판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7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있던 델파이 살인사건은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남긴 스마트폰 영상 속 단서와 뒤늦게 바로잡힌 행정 오류, 그리고 정밀한 탄환 분석이라는 과학 수사가 결합되어 마침내 진실이 규명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유족들은 리처드 알렌의 유죄 판결로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 사법체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에 대해 타협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리버티 점원의 용기 있는 행동은 범인을 단죄하는 데 있어 영원히 기억될 핵심 단서로 남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세부 사실에 따르면 리처드 알렌은 사건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에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그가 진흙과 피에 젖은 상태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그가 피해자들을 위협해 철교 아래로 끌고 간 뒤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가들의 증언을 대거 채택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미발사 탄환은 리처드 알렌의 권총에서 장전되었다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고유한 스크래치 흔적을 남겼고 이는 지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방어 측 변호인단은 감정 장비의 신뢰성과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사흘간의 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리처드 알렌이 수감 중에 작성한 일기와 가족과의 면회 및 전화통화에서 드러난 자백은 그의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살해 방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알렌은 자신이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시인했으며 이 자백 녹취록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변론에서 리처드 알렌이 잔혹한 수법으로 어린 소녀들의 생명을 앗아갔음을 강조하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와 중범죄 살인 혐의를 병합하여 각각의 죄목에 대해 최고 형량을 부여함으로써 총 130년의 징역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인디애나주 사법 역사상 가장 길고 복잡했던 미제 사건 중 하나가 과학수사와 끈질긴 재수사를 통해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사건 직후 델파이 전역에서는 무고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 공원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보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리처드 알렌의 진술서가 다른 폴더에 잘못 분류되었던 과오를 공식 인정하고 수사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법정 공방을 지켜본 유족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었음에 안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순간 법정 내부는 엄숙한 침묵에 휩싸였으며 리처드 알렌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주목받았던 디지털 증거 기반의 강력 범죄 수사는 범인의 종신형 수감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원은 리처드 알렌의 가석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알렌은 현재 인디애나주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 이송되어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타는 매칭 기술이 강력 범죄 수사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법적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